자, 우리 그동안의 이야기 짧게 복습하고 시작을 해볼게. 자, 우리 삶에서 우리가 행복의 공식, 소유, 꿈, 사랑으로 만드는 행복은 마치 모래성과 같다. 그래서 이 모래성이 파도가 다가오면 한 번에 어그러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행복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 파도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래서 그동안 이 파도의 정체를 공부했었지. 이 파도의 정체는 바로 악함이었어. 자, 근데 악함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보았었어. 지난주에는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는 나쁜 놈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그 와중에 내 행복을 지켜내기가 참 어렵더라. 그 와중에 우리가 행복의 공식을 추구할 텐데 이 공식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것 때문에 세상의 악함이 더 밀려오기도 하더라. 그래서 어쩌지도 저쩌지도 못한다 라고 얘기했었고, 지난주에는 악함의 두 번째 측면, 타인의 악함이 아닌 어떤 악함을 봤었지? 내 안의 악함을 봤었지. 자, 그때 우리가 보통 내 안에 악함이 있다 동의하기 힘들다 보니까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질문을 내가 먼저 던졌어. 내가 한번 무엇이 돼보자 라고 상상했었지. 투명 인간이 된다는 상상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랬을 때 우리의 실체가 떠올랐지.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는 선함을 하기도 하고 악함을 참기도 했지만 대부분 그것이 주변의 상황 때문이나 시선 때문임을 깨달았어. 왜? 정말로 완벽한 자유를 얻는 투명 인간 상상을 하니까 내 안에 바로 악한 생각들밖에 안 떠올랐었거든. 자, 그런데 이 악함이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만약에 터져 나왔다간 큰일 난다. 마치 무엇처럼? 수류탄처럼. 내가 죽는 건 기본이고 내 주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두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내 악함이 나오지 않게 정말로 잘 참아야 된다.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 왜냐면은 이 악함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소한 충동, 유혹에도 나올 수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행복의 공식과 또 결합이 돼가지고 행복의 공식을 갖기 위해서 악함이 나오기도 하고, 또 행복의 공식을 가졌다는 이유로 악함이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고차원적으로 내 삶에 대한 공포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저지른 악함이 까발려지진 않을까, 혹은 현재 짓고 있는 악함이 까발려지진 않을까, 혹은 내가 미래에 지을 악함이 나를 무너뜨리진 않을까, 내 주변 사람들을 무너뜨리진 않을까, 이 공포를 달고 살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물론 잘 이겨내 봐야 되겠어요, 참아봐야 되겠어요, 오케이, 뭐 그건 너무 좋은 결심인데 과연 이 모든 유혹 가운데 내가 온전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을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것 같아. 자, 지난주 너희들의 노트 한번 읽어볼게. 투명인간으로 변했을 때 하고 싶은 일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속마음은 악함만 가득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도 악한 걸까? 라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선함들은 대부분 교육의 결과인 경우가 많지. 그러니까 그게 참 재밌다. 그 유치원생 애들을 보잖아. 그러면은 이 조그만 애들 중에서도 되게 나쁜 애들이 있어. 막 친구를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욕하는 애기들도 있단 말이지. 누구도 얘네한테 악한 짓을 교육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친구랑 놀다가 죽방을 때려요. 뭐 그렇게 하는 교육은 없을 거 아니야. 뭐 하다못해 뭐 유치원 교육에서 자,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개색 뭐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누구도 걔네한테 악한 행동을 알려준 적이 없어. 선한 행동을 가르치려고 가정에서 뭐 모든 미디어에서 유치원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지. 자, 근데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 선함은 열심히 교육해도 할까 말까인데, 악함은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지. 너네가 지금 품고 있는 악함들 누구한테 교육받은 적 있었니? 그 행동들 누가 너네한테 가르친 적 있었어? 아니야. 우리는 안 배워도 너무 잘해.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악함으로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다음 악함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 밖으로 나온 적은 없지만 과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잘 통제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특히 행복의 공식 세 가지를 얻게 된다면 더더욱 내 안의 악함이 내면 밖으로 나오려고 발버둥 칠 것 같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보면서 의문점이 하나 생겼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악함을 통제할 수 있겠냐고 질문 던졌을 때 과연 누가 yes라고 듣고 답할 수 있을까? 그치? 사실 내가 지난 수업을 통해서 가장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어. 그러니까 누구나 결심하지. 내 앞으로 악함을 잘 이겨내 볼게요. 잘 싸워 볼게요. 그거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과연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자, 그다음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와 가치관이 비슷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성격이 좋아야 되고 이뻐야 되고, 그치만 저 사람 말투가 별로야 하면 그냥 싫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어쩌면 내 안에는 악함이 더 크다는 게 맞을지도 생각해 보았어요.
아무리 봉사가 즐거웠어도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봉사를 했었고 사람을 돕는 게 좋은 일이었어도 어쩌면 나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생각하려고 구실이 필요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치? 이게 보통 선한 일도 결국에는 이기심의 발로인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내가 후배한테 밥을 사줘. 이 후배를 사랑하기 때문에도 있겠지만은 내가 이렇게 밥을 사주었을 때 나한테 돌아올 칭찬 혹은 내가 얻게 될 이미지에 대한 기대치 때문인 경우가 많지. 그러니까 이걸 언제 할 수 있냐면은 내가 얘한테 맨날 밥을 사줬어. 근데 예를 들면 얘가 그것을 기억을 못해. 혹은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 혹은 뭐 어디 가서 고마운 선배 얘기할 때 내 이름은 쏙 빼. 그러면은 그때 내가 인풋했던 선함만큼 분노로 바뀌는 케이스가 있지. 왜냐하면 이 선함은 사실은 어떤 이득이 되는 결과를 기대한 선함이었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자기 내면을 잘 돌아보면은 정말로 선함이 있을까 했을 때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아. 나도 하나 더 얘기해 보자면은 이건 나도 부모로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위대한 사랑, 정말 이것만큼은 숭고한 사랑을 얘기할 때 모성애와 부성애를 많이 얘기하잖아. 근데 부모가 되었던 입장에서는 나는 사실 이 모성애와 부성애도 이기심 때문에 발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몰라. 다른 부모들은 어떤지 모르겠어. 근데 최소한 나는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영어를 잘하면 좋겠어. 왜 얘가 자기 인생을 잘 살면 좋겠는 부성애 때문에 라고 꾸미지만 그 내면을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은 애를 통해서 나의 칭찬, 나의 뿌듯함, 나의 유전자의 우월감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부성애라고 포장해서 얘한테 막 강요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되게 경계하게 돼. 그러니까 내 안에 진짜 선함은 어쩌면 없을 수도 있겠다. 이게 내 생각이야. 투명인간이 되었을 때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때의 상황이 나에게 벌어진다면 고민도 하지 않고 악한 행동들을 떠올려서 아, 이게 내 본성이구나 싶었다. 주변에서 착하다고 많이 해서 나도 내가 착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고 숨기고 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이게 살다 보면 의외로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얻을 수 있을 때가 되게 많아. 악함을 발휘해도 돼.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인터넷상에서의 익명성도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지. 지금은 여기선 나를 몰라. 유튜브 댓글 어차피 그거 추적해도 누군지 신상 안 나옴. 그러니까 거기서 막 험한 말을 쓴다든가. 아니면 너희가 나중에 어떤 직급에 올라가고 힘을 얻었을 때 여기서 내가 이 힘을 발휘해도 얘가 꼼짝을 못해. 예를 들면 내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내가 말 한마디로 얘 잘라버릴 수 있어. 내가 얘 자르면 얘 굶어. 그러니까 얘한테 좀 말을 툭툭 해봤어. 야, 너 생각이란 게 있냐? 근데 얘가 암소리 못하는 거야. 그냥 기죽는 거야. 거기서 어떤 권력의 희열감을 느끼는 거지. 그렇게 사람이 괴물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투명인간 이야기는 단순히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야.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내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힘과 권력이 생길 때가 종종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악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았던 것이 바로 악함이라는 파도의 정체였어. 이 악함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다. 자, 그런데 나는 악함 말고 또 다른 하나의 파도가 더 있다고 생각해. 우리 삶을 위협하는 또 다른 파도가 존재한다고 보고 오늘은 이 두 번째 파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거야. 어딨어? 엄마! 엄마! 엄마 어디 있었어? 엄마 항상 엄마 내 생각했어? 맨날 해. 나는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도 너 보고 싶었어. 우리 나연이, 나연아, 나연이 잘 있었어? 엄마 나연이 보고 싶었어. 나연아, 나연이 잘 있지? 엄마 나연이 안아보고 싶어. 엄마 나연이 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 나 예뻐? 예쁘지? 너무너무 예뻐 우리 나연이. 나연아.
한 번만 만져보고 싶어. 이 두 번째 파도의 정체는 바로 죽음이야. 사실 굉장히 떠올리기 싫은 단어지. 상상하고 싶지 않고 그냥 그런 게 존재한다고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 삶에 절대 고개를 들이밀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바로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참 죽음을 재수 없어 해. 그래서 입에도 담기 싫어하지. 우리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죽었다 이렇게 말을 안 하지. 어떻게든 돌려서 말하지. 예를 들면 돌아가셨다, 먼 길 가셨다, 소천 받으셨다, 뭐 아니면은 뭐 심지어 동물 같은 경우에는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어떻게든 죽음이란 단어를 표현하지 않으려고 해. 왜냐면은 너무 싫은 단어니까. 답도 없고 무섭고 끔찍하고 슬프니까. 그래서 내가 악함이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라고 했을 땐 내가 너희들한테 굉장히 많은 증거와 자료들을 보여주어야 됐지만 아마 이 죽음 파트에 있어서만큼은 너희가 뭐 깊게 고민하지 않아도 아마 동의가 될 거야. 자, 근데 오늘 수업에서 조금 내가 주의사항을 하나 좀 얘기해 줄게. 아마 너희 중에서 이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이미 겪어본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 수업을 듣는 게 어쩌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수업의 내용을 듣지 않아도 괜찮아. 근데 만약에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같이 한번 천천히 내용을 들어봐 주면 좋겠어. 자, 우리는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보자. 우리는 죽음이 왜 두려울까? 죽음 두렵지. 너무 당연하게 두려운 건데 이게 왜 두려울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 우리가 행복의 공식을 말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말했지. 소유, 꿈, 사랑. 자,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그래도 행복에 가까운, 가장 그래도 행복을 많이 주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뭐라고 생각을 하니?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 돈이 더 좋지 않아요? 전 돈이 더 좋은데. 근데 막상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자, 내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소유 꿈을 완벽하게 이뤘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매달 돈을 벌고 심지어 그 돈을 버는 방법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일이야. 하면서 막 돈을 벌어. 근데 사랑에 실패했어. 집에 오면은 가족관계 개판 나 있어. 맨날 부모님이랑 싸우고 아내랑 싸우고 자녀랑 싸우고 막 엄청 안 좋고 사람들도 이 사람을 다 욕하고 이렇게 마음 터놓고 얘기할 만한 친구 하나 없고 결국 혼자 살고 외롭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삶이 행복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자,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소유와 꿈을 못 이뤘어. 그러니까 돈을 겨우겨우 먹고 살 만큼 벌고 그나마도 그 버는 방법도 자기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이 아니야. 그런데 사랑에 완벽하게 성공했어. 집에 오면은 가족 간의 관계 너무 좋아. 막 아내랑 뭐 자녀들이랑 너무 사이가 좋아해서 얘들아 이번에 또 아빠가 돈을 못 벌어왔어. 아이 괜찮아요. 라면 먹으면 되죠. 아이 무료급식 맛있던데요. 깍깍깍 막 웃으면서 자기들끼리 막 개그하고 너무 사이가 좋고 항상 친구들끼리도 대화할 때 누구나 인정하는 친구. 정말 그 친구 최고야. 그래서 막 힘들다 얘기하면 누구든지 막 연락해주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첫 번째 사람보다는 두 번째 사람이 조금 더 행복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특히 우리는 사랑을 볼 때 정말 알 수 없는 감동을 느껴. 그러니까 내가 당사자가 아닌데도 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 장면을 보면은 뭔가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줄줄줄 날 때가 있어. 자, 내가 Is he alright? I think he's all right. I think he's more than all right. No! No! Oh my god, I miss you so much! I can't believe it!
이게 참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랑의 당사자인 것도 아니야. 근데 왜 보면 이렇게 눈물이 나고 이상하게 행복감이 들까? 누군가가 자기 돈을 막 펼쳐놓은 모습을 우리가 봐. 그럼 우리가 부럽다라고 할지언정 그걸 보면서 되게 행복감이 오거나 기쁘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그건 제 거니까. 꿈도 마찬가지야. 누가 막 꿈을 이뤘대 막 자랑해. 그러면 그냥 우리는 그게 부러울 거야. 근데 누군가가 정말로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아. 그걸 보고 있으면은 내가 당사자도 아닌데 묘하게 행복해져. 그거는 우리가 사랑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라는 증거 같거든. 맞아. 우리는 사랑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 자, 근데 죽음은 뭐냐면 이 사랑을 한 번에 찢어버리는 일이야. 사랑이란 거는 대상이 있잖아. 근데 죽음은 이 대상을 한 번에 가져가 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과 나누었던 사랑도 찢어지고 말지. 이게 바로 죽음인 것 같아.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느꼈던 행복감과 기쁨이 크면 큰 만큼 이 사랑이 찢어질 때 오는 고통도 너무너무 크고 아픈 거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에 죽음으로 사랑이 끊기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우리 삶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너무 좋은데 만약에 죽음이 다가와서 그 사람과 내가 끊기는 일이 발생한다면은 우리가 쌓아놨던 소유, 꿈, 사랑이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라는 사례를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걸 이제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었어. 너희가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너희가 초등학생 때인가? 우리나라에 팬데믹이 또 있던 적이 있었어. 지금 코로나 말고. 그러니까 메르스가 있었고 그 전에 또 있었고 2009년쯤에 이제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질병이 바로 신종플루라는 바이러스였어. 그때도 이제 막 팬데믹으로 되게 심각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지금처럼 심각하진 않았었지. 왜냐하면 그때는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보니까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기억하는데 마스크를 쓰는 걸 권장하는 정도? 그러니까 마스크 안 썼다고 이상하게 보지는 않는데 누가 마스크 안 낀 상태에서 기침하면은 좀 그때는 아예 좀 매너 없네 이렇게 봤던 한창 심각할 때도 그 정도의 느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 그래서 사람들도 막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진 않았었는데 이때 일이 발생하지.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유명 배우의 자녀가 죽는 일이 발생했어. 아마 너희들은 잘 모르는 배우일 거야. 그러니까 이광기라는 배우인데 그때 당시 커리어가 한창 잘 나가고 있었던 정말 커리어 하이를 달리고 있었던 이 배우의 둘째 아들인가가 이제 이 신종플루로 숨지는 일이 발생하게 돼. 그래서 그때 어떤 장면이 TV에 나왔었냐면은 그러니까 그때는 좀 이렇게 방송사들이 좀 막 나갈 때였어가지고 아이 장례식장이랑 그 화장터까지 카메라가 다 따라간 거야. 그래서 그 화장터에서 이 이광기 씨가 막 오열하는 거를 다 담아가지고 TV에 중계를 해줬었거든. 근데 그때 이광기 씨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때 그 장면 나온 곳이 이제 화장터였었는데 이광기 씨가 자기 둘째 아들의 뼈가 담긴 그 유골함을 딱 안고서 오열을 하는데 뭐라고 오열을 하냐면은 우리 아이 추워 아빠가 따뜻하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막 쓰러지는 거야. 그걸 유골함을 끌어안고. 그 장면을 보면서 야, 도대체 인간이 이루어 놓은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 저렇게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파지게 되는데 너희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절대 죽음으로 이별하고 싶지 않은 사람 딱 떠올렸을 때 아마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미안해. 너무 확실한 사실 하나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반드시 죽음으로 이별하게 될 거야. 그게 그 사람의 죽음이 되었든 나의 죽음이 되었든. 그러니까 내 삶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 진짜로. 그게 우리 삶에 드리워진 죽음의 정체인 것 같아. 자, 이렇게 죽음이 가져오는 이별도 우리를 굉장히 슬프게 만드는데 동시에 그냥 나한테 다가오는 죽음을 떠올려보자. 꼭 이별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내가 만약에 오늘 죽는다. 아니 조금 더 실감나게 이렇게 상상해보자고. 만약에 내가 오늘 잠에 들면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거다라고 만약에 누가 얘기해준다면은 그땐 내가 어떤 기분이 들까? 첫 번째로 허무하다는 마음이 너무 들 것 같아. 아니 그렇잖아. 우리가 얼마나 삶에서 많은 계획이 있고 꿈이 있고 목표가 있어. 근데 갑자기 내가 오늘 죽는데 나 내일 누구 만나야 되는데? 다음 주 누구 만나야 되는데? 죽음은 그걸 궁금해하지 않지.
이 사람이 어떤 계획과 꿈을 갖고 있었든 혹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뭐 어떤 걸 이루어 놨든 그걸 신경 쓰지 않고 죽음은 그 모든 걸 한 번에 없애버리는 거야. 4년 전쯤인가 유명한 배우가 갑자기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지. 정말 잘 나가던 배우였고 독전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유작을 남겼고, 근데 그랬던 배우가 그냥 차 사고가 나가지고 한 번에 사라져버렸어. 그냥 진짜 뭐 아무런 말을 남길 그럴 기회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어. 이게 너무 허무한 거지. 그런 죽음이 나한테 다가온다면 너무 허무할 거야. 정말 내가 이뤄놨던 것들이 있는데, 내 꿈이 있는데, 내 계획이 있는데, 그런데 죽음은 나의 계획이 궁금하지 않다는 거지. 이 죽음이 나한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지 몰라. 자, 그 다음에 나한테 다가오는 죽음이 무서운 이유, 우리 이런 상상을 또 한번 해볼게. 자, 여기 달력이 있어. 이게 이제 올해 2022년 5월 달력이었었는데, 이게 8일도 일요일, 15일도 일요일, 그러니까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다 이렇게 일요일날 겹쳐 있었어가지고 별로 안 좋았거든. 근데 5월이 굉장히 괜찮게 나온 달을 내가 찾았어. 여기 2322년 5월인데 여기 보면은 5월 5일도 금요일 휴일이고 5월 8일도 월요일 어버이날, 15일도 스승의 날 월요일 빠져있다 보니까 뭔가 좀 놀기 좋겠지. 그러니까 되게 좀 깔끔하게 잘 빠진 5월이 2322년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마 이때는 되게 뭔 계획을 잡기가 좋을 거야.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이때 2322년에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아무도 몰라. 이게 바로 죽음이 두려운 두 번째 이유지. 우리가 소멸한다는 거.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니? 일단 종교적인 이야기는 잠깐만 빼놓고 얘기해 보자고. 아무도 몰라.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어. 수많은 과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이 사후의 어떤 세계에 대해서 아니면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겁나 많이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것 같아. 지구의 역사가 60억 년, 우주의 역사가 120억 년인데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태어났다가 죽었다 하겠어. 우리가 그때 그 수많은 생명체, 수많은 인간들, 수많은 사람들 한 명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하지 않는 것처럼, 정말 그 모래 같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궁금하지 않은 것처럼 어쩌면 나도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맞는 건지도 몰라.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기엔 너무 쓸쓸하고 허무하고 무서운 거지. 내가 소멸한다라는 건 어떤 것이지? 이것이 바로 우리한테 궁극적인 공포를 만들어내. 아마 한 번쯤 상상한 적이 있을 거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너무너무 두려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할지 몰라. 죽음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다. 글쎄, 그렇게 말을 하기에는 이 죽음은 너무 슬프고 너무 끔찍하고 너무 무서워.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 아마 그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면, 혹은 그 사람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면, 그래, 이 죽음이 바로 우리 삶을 완성시켜주는 거지. 얼마든지 와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야. 죽음은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러워. 그리고 이 끔찍하고 무서운 죽음이 우리 삶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복은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할 거야.